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주식 이야기지만 이 집값 이야기까지도 함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면 최대 수혜를 받을 업종, 바로 건설주, 건설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건설주들이 워낙 많이 거의 2년간 급락을 해온 상태여서 관심이 없으실 텐데 우리 코스피 200에는 업종별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코스피 200 건설업종 지수를 놓고 보면 연초 이후에 이 건설업종 지수 상승률이 21%나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한 7% 요 정도 올랐으니까 코스피 200 벤치마크 대비 지금 건설업종이 한 3배 정도를 빠르게 치고 올라갔는데 자, 왜일까요? 다들 의아하시죠? 부동산 PF 어렵잖아. 건설하는데 지금 건설주에 어떤 재료들이 있나? 그걸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가 단기적으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지난달. 아마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요즘에 비난도 가고 그러고 있는 건데 갑자기 토지거래 이 제한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강남 쪽만 먼저 풀어주면서 도곡동, 청담동, 대치동을 풀어서 일단 서울 집값의 고삐는 풀렸어요. 아직까지 노원구라든가 이런 데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이 강 이남, 한강 이남 쪽에서는 특히 잠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전 가격 대비 상승 거래, 하락 거래를 하잖아요. 10건 중 9건은요. 거의 대부분인 거죠. 전번에 직전에 체결됐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이 고가 거래,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여기 풀어준 건 여기 풀어준 거지만 큰 거 한 방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압구정, 여의도 그리고 목동인데요.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 목동이 풀릴 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지금 강남 쪽 풀어줬는데 일부 해제한 겁니다. 근데 6월이 되면 아마도 이제 남은 3곳 목동, 여의도, 압구정도 토지거래 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강을 일단은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또 다시 서울 집값. 이제 이 상황이 일단은 건설주에는 나름 호재로 좀 작용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설주 안 살 거야. 왜? 부동산 PF가 문제잖아.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4월 줄도산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위기설의 핵심이 바로 이 부동산 PF 부실인 건데 정부도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부동산 PF를 늦추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결정이 악성 미분양 관련해서는 LH가 직접 나서서 이제 떠안겠다.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 중에서 완전히 쓸모없는 건 버리고요. 그래도 얘는 조금만 살리면은 분양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LH가 직매입을 해가지고 LH 분양으로 돌린다는 요재료가 하나가 있었고 중소 중견 건설사에 당국에 8조를 넣었습니다.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요. 이게 이제 왜 넣느냐? 우리가 주식도 그렇지만 이 시장이라는 게 두려운 거는 이게 이제 악재가 될까 말까. 그러니까 최종 손실이 확정이 될까 아니면 손실이 더 커질까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내에 8조 8천억을 익스포저로 털어버릴 거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험 노출액 중에서 이 8조 8천억 되는 그런 악성 미분양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산소호흡기 자체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손실이라고 이제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주식은 좋아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만큼은 완전히 익스포저를 털어버렸네. 이것도 오히려 건설주에는 이제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실제로 요 발표 난 다음 주에 현대건설이 1,500억, 이제 고작 한 1,500억 정도 회사채를 발행하겠다라는 발표였는데 당시에 1조 5천억이죠. 거의 1조 3천억이 몰린 거예요. 현대건설 회사채 사러.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죠. 부동산 PF인데 이제 그만큼 시장은 당국의 노력 그리고 이번에 한 9조 정도를 털어버린 거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 건설주의 호재가 뭐냐? 금리 하락입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도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담대 금리가 신용 좋으신 분들은 한 3% 후반까지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3월 현재 한 신용 3등급, 1등급은 거의 없으실 텐데 한 3등급, 2등급, 3등급 쪽에 이제 이런 분들이 돈 빌리러 가시면은 인터넷 은행 쪽으로 가잖아요. 뭐 K뱅크 이분들은 지금 3자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한 3.8%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웬만한 은행들은 한 4%, 4.5대인데 4.5 그 이상일 겁니다. 그래도 지방은행 쪽이라든가 이 금융권으로 가면 돈도 훨씬 더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지금 4% 초반에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 은행은 지금 3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과거의 경험상 보면 주담대 금리가 웬만한 신용등급 분들도 3% 초반, 아직은 아니죠. 좋으신 분도 한 3.8%대니까 3%대 초반까지 주담대 금리가 떨어진다. 영끌적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하락, 특히 주담대 금리 하락과 건설업, 건설주에는 이제 연관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이 보고서 내용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 앞서 말한 것처럼 뭐 PF라든가 금리 이야기가 아니라 탄핵 관련한 이야기였었잖아요. 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건설업종. 실은 이 리포트는 현재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리포트 나오고 나서 워낙 막 비난이 쇄도해서 없어졌는데 신한증권 리포트였습니다. 제목이 불확실성 해소의 시작점이라는 거였고 그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쪽으로 가던 저쪽으로 가던 건설업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정치적 논리 때문에 좀 양쪽에서 모두 비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없어요. 이제 찾아볼 수는 없게 됐는데 핵심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떤 식으로 발표가 나던 건설 업종에는 이제 좋을 일만 남았다라는 건데 이런 겁니다. 여당, 야당, 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방향은 달라도 경기 부양에 있어서는 건설 업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가령 여당,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토지거래 이 제한구역 풀어주고 있잖아요. 규제 완화를 일단 쭉 하게 되면서 부동산 PF도 이제 좀 살려보도록 하고 경기 부양을 좀 집값으로 하려는 이제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야당은 뭐냐? 야당은 공급 확대죠. 뭐 규제는 붙잡더라도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공급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또 늘린다. 여러분 공급 확대라는 게 뭡니까? 이건 또 건설업에는 또 수혜가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건설업에는 방향은 다르지만 돌아 건설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특히 건설주를 좀 20% 올렸던 거고요. 4월 줄도산설이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뭐 신동아 건설, 벽산 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다 법정 관리 들어간 게 맞아요. 하고 이제 아마 더 많은 중견기업사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텐데 이 줄도산이라는 게요.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만 않는다면 대기업 건설사들은 이게 참 잔인하기는 한데 나름 반사이익이 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건설업이 시총 연초 이후에 가장 빠르게 좀 올랐고 아마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도 오히려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한 거고요. 기업적으로 저는 이제 DLENC라는 기업을 하나를 좀 분석을 짧게 해보도록 할 텐데 뭐 현대건설은 왜 안 되냐, 뭐 GS건설 늘 이쪽에 있지 않을까, HD 현산도 있는데 DLENC의 매력은 현금입니다. 사내에 순현금을 1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현금이 많다는 건 뭐예요? 밸류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1순위. 건설사가 밸류업하기는 쉽지 않은데 능력되는 기업이 DLENC였었고요. 시공 능력은 5위고 뭐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 브랜드가 이제는 이편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크로 있죠. 뭐 우리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뭐 아리파크 이런 이제 아크로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DLENC는 주택만 하지 않고 LNG 화학의 플랜트 쪽도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꽤나 2년간 줄이기는 했죠. 화학 업종이 안 좋아서 그래도 주택과 플랜트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고 뭐 큰 매력. 뭐 저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건설사 다 지금 오를 텐데 만약에 오른다면 훈풍이 불면 그런데 현금이 1조 들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2조대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어떨 때 보면 100%가 안 되는 뭐 90%대 부채 비율이 나오는 건설사로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재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후에 진짜의 건설주들의 이제 수급에 붙게 될 경우에 DLENC가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건설 업종과 DLENC의 분석까지도 함께 해봤습니다.